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슬이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. 팀장님,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? 네, 우선은 이제 또 FOMC에서 빅컷을 좀 단행을 했기 때문에 또 내일 이제 중요한 발표를 좀 보셔야겠죠. 그래서 BOJ에 대한 결정이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우선은 이제 빅컷 관련해서 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제 우리 증시에 정말로 긍정적인 이제 요인을 좀 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약간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이전부터 조금씩 말씀드렸지만은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을 완전히 또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0.50% 이제 50bp 인하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제 이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뭐 계속 25bp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50bp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변동성을 충분히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급하게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. 결국에 이제 달러 약세가 또 이제 그 엔화에 대한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럼 8월 5일에 우리가 블랙 먼데이처럼 그만큼의 이제 하락폭은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 있겠지만은 완전히 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역으로 보면은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달러 약세는 결국에 엔화 강세를 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이제 엔화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신흥국 증시에도 자금 유입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오히려 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일 이제 BOJ에 대한 어떤 결정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여기서 이제 뭐 충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너무 단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만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크게 이제 뭐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예측은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측대로 그리고 시장이 지금 안 갑니다. 생각보다 이제 뭐 50bp 하면은 다 이제 시장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지금 여전히 코스피 쪽은 또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한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뭔가 예상을 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 인하는 확정적인데 여기서 어떤 이제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최대 수혜주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에 따른 이제 수혜주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그 수출주들이 이제 굉장히 좀 주도를 했었죠. 근데 이제 달러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좀 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원화 강세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항공주들도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이제 은행주들, 금융주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, 최근에. 그래서 아무래도 연료라든지 리스료 이런 것들을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유가가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 차츰 이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요 둔화로 이어져서 결국 이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항공주들 역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금융주들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제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가장 큰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제 성장 초입기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본 조달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. 네,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의 바이오주들의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결국에 이제 이런 추세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그 시장의 주도 업종은 지속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금리 인하 시기가 들어오면서
전통적으로 달러 약세를 보이죠. 그렇게 된다면 엔화 강세 또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항공주, 금융주 볼 수 있고 또 금리 인하 시기에 대표적으로 성장주들이 가장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주들이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. 이렇게 바이오주도 이렇게 급등과 또 금리 인하 시기에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사실 최근에 생물보안법도 통과가 됐고 하면서 바이오주도 섹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CDMO, 또 개별적인 신약 이슈가 있는 종목들, 또 비만 치료제 이렇게 세 파트로 요즘 많이들 나눠서 보시잖아요. 이 세 개 중에서는 어디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? 네, 사실 다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제는 제약바이오 이게 하나의 테마가 아니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테마가 나뉘는 맞아요. 네, 그런 느낌이거든요.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테마마다 이제 하나의 대장주를 조금씩 담아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너무 안 좋거나 기술력이 너무 안 좋은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대부분 좀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시간차는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DMO가 갈 때는 비만이 쉰다라든지 비만이 상승을 할 때는 그동안 이제 못 갔던 플랫폼주들이 상승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대장을 꼽는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분산을 하셔서 좀 리스크 관리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어느 하나만 좀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아깝다라는 거,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는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. 물론 이제 의약품 매출에서 이제 항암제 쪽이 1위를 차지하는 만큼 항암제 쪽이 가장 큰 시장이지만 그 뒤를 이어가는 게 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거든요.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2030년까지 봤을 때 시장 규모가 약 200조 원 이상 가까이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제 그런 항암 쪽 관련주, 신약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내달에 또 위고비가 상륙을 하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11월 달에 비만 학회가 또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또 유의미한 이런 성과를 또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미약품, 인벤티지랩, 이런 블루엠텍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생물보안법도 반드시 보셔야겠죠.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됐고요. 그리고 상원까지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너무 강력하게 좀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국내 관련 기업들이 이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. 그래서 캐파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상 매출액이 유일하게 연간 4조 원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대장주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소형단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바이넥스가 또 상승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인데 이와 더불어서 ST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국에 이제 지금 바이오 제품들 같은 경우에 상용화된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임상 쪽 CDMO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단에서도 앞으로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둘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끝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 쪽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CDMO,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런 관련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과대납폭 구간이 좀 길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규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이제 유전자 치료 쪽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래도 세 개 중에 하나를 좀 골라주실 줄 알았는데 바이오가 워낙 다 잘 가다 보니까 뭘 하나 놓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첨단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CDMO도 관심 가져야 되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도 놓칠 수가 없고 또 항암제 쪽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치료제 쪽도 놓칠 수가 없다. 지금 조정받은 종목들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바이오 내에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이제 유전자 치료제 쪽은 대부분 잘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네, 그래서 오늘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종목도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좀 세론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눌려주면은 조금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.
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siRNA 치료제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런 원천 플랫폼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이 RNA 시장도 이제 매년 좀 커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평균 한 17% 정도 고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RNA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RNA 치료제와 형태는 좀 비슷하지만 사실 RNA 치료제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유전자 발현을 좀 조율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si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 입자로 특정 타깃을 이제 억제해주는 이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치료가 어려운 이제 난치병 치료제에 있어서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개발 단계가 좀 가장 빠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siRNA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도 또 임상 1상에서 또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입증을 받은 상황이고요. 연내 이제 시험에 대한 결과 발표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비만 치료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또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위고비든 삭센다든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도 GLP-1 계열로 대부분 이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또 비만 치료제 쪽도 이 siRNA 관련해서 또 이제 독자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서 지금 기술 이전 비용에 대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로열티에 대한 수입까지도 좀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올릭스와 더불어서 또 이제 RNA 관련해서 바이오니아라는 종목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 오늘 꼬리 달고 좀 내려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을 좀 크게 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내일 뭐 BOJ도 있고 이제 금리 인하하고 우린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기간들은 남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지 확인을 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올릭스와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희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